그나저나 진짜 경민체육관은 어떻게 인수라도 네, KB 돈이 없지 않으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 경민대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 체육관보다 좀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연승인데. 그래서 사실 KB도 고민을 하고는 있어요. 네. 포스트 시즌을 여기서 치러야 되느냐. 황태기 선수도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훈련할 때는 몸이 무거운데 경민대 체육관에서 실전하는 날은 이상하게 몸이 가볍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어쨌든 KB 선수들이 이 경민대 체육관에서 긍정적인 그런 느낌에서 경기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2월 6일 목요일 오늘은 배구하는 날인데요. 오늘도 배구 소식으로 아주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먼저 배구계 이슈들도 정리해보고요. 그리고 오간사의 배구 위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주목해볼 경기 전망과 경기장 주변의 맛집 이야기, 또 시크릿 노트도 함께합니다. 목요일에 두 남자 소개해드리면서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순한맛 감스트 오스트라고 불리는 오혜원 기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명절 기간에 네. 친척들에게 구독 버튼 네. 강제로 누르고 온 남자 오혜원입니다. 잘하셨습니다. 한 10명은 눌렀겠는데요? 제가 일단 핸드폰 다 가져와라. 그래서 구독 버튼을 제가 눌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혹시 취소는 누른 거 아니겠죠? 2번 누르지 않고 한 번만 눌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효경 기자와도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네, 저는 이제 본가 구미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미에 다녀왔습니다. 뭐 득자하니 휴직을 하셨다고? 네, 제가 이제 2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써서요. 이제 좀 가족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어제 이제 배구장을 휴직을 하고 처음 갔는데 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휴직을 했는데도 저희 샘플 때문에 배구장 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야. 1년 동안 샘플 전속 기자. 그러니까요. 이야. 이거 여기에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아직 장사가 잘 안 돼서 네. 돈은 더 못 드리고 네. 표창장이라도 하나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혜원, 김효경 기자와 함께 주간 배구 함께 해볼 예정인데요. 자, 배구 소식 알고 싶으신 분들 또 그리고 배구 이야기 나누고 싶으셨던 분들은 목요일엔 저희 스포츠앤 플러스로 모이시면 됩니다. 주변 배구 팬 여러분들께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또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샘플의 배구 이야기 먼저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배구 이슈들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위클리 헤드라인 두 분이 선정한 이슈들 발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KB손해보험이 정말 질 것 같지 않았던 팀 현대캐피탈의 17연승을 저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날 경기는 제가 또 의정부 현장에 직접 갔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부에서 정관장도 13연승 하던 팀이었는데 흥국한테 지면서 또 2연패 빠졌다. 그래서 여자부도 좀 순위 싸움이 또 요동치게 생겼다라는 말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겼지만 모마에 쓴소리하는 강성환 감독은 왜 그랬을까라는 소식과 함께 또 IBK 기업은행의 중국인 세터였죠. 천신통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IBK 기업은행은 지난 시즌 폼풀에 이어서 2년 연속, 2시즌 연속 외국인 세터가 시즌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이야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일단 KBL, KBL이 아니죠? 포보, 예, 여자 배구와 남자 배구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라디오 생방송 때문에 하다가 그 중간에 경기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이 소식을 확인하던 스포츠 PD가 뭐야? 이거 왜 이래?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봤더니 현대캐피탈이 지고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3대0으로 질 것 같아요. 라고 했거든요. 어제 제가 일단 의정부를 갈 준비를 아침에 기사부터 쓰고 시작했습니다. 2015-2016 시즌에 18연승 했던 현대캐피탈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시즌에 16연승 하고 있는 현대캐피탈 실제로는 구현이 불가능하지만 게임에서는 사실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근데 배구 게임이 이제 없으니까 어떨까를 이제 과거 최태웅 지금 해설위원 또 당시 플레잉 코치였던 윤봉우 해설위원 또 그때도 지금도 주전으로 뛰고 있는 최민호 선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좀 질문을 해서 이제 기사를 쓰고 현장에 가서 현대캐피탈 이제 관계자분들을 만나니까
아유 뭐 또 이런 기사를 또 썼냐고 선배 때문에 안 됐구나. 아 이게 재를 뿌렸구나. 라고 네. 님 때문에 그래서 안 됐구나. 총을 쳤구나. 총을 쳤어. 예. 이제 간사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인사를 이제 즐겁게 이제 주고 받았죠. 네. 근데 경기 끝나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받았던 연락은 저희 회사 부장님이었습니다. 야 이거 오해월의 저주 아니냐? 라고. 왜냐면 네. 이제 제가 기사를 좀 크게 썼기 때문에 저희 부장도 이제 관심 있게 보셨던 경기인데 너무 경기가 일방적으로 KB가 이겨버리니까 뭐 현장에서는 현대캐피탈 관계자분들을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정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히 그냥 경기장 나가셨고 의정부 효경 기자도 알지만 응원 열기가 정말 그렇죠. 뜨거운 경기장인데 뭐 관중석의 팬들도 뭐 경기가 3대0으로 끝나니까 덩실덩실 뛰고 코트의 선수들도 덩실덩실 뛰고 유일하게 한 명 레오나르도 감독만 침착함을 좀 네.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취재를 어제 직접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경기 내내 어땠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놀라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일단 첫 세트는 그럴 수 있지. 네. 현대캐피탈 관계자분들도 뭐 첫 세트 정도는 우리 지난 연휴 때도 대한항공의 첫 세트 지고 세 세트 이겼으니까 뭐 이 정도 가능하지 했는데 2세트까지 내주고 경기장의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현대캐피탈 쪽에서 조금 이렇게 움츠러드는 느낌이었고 관중석이 일단 먼저 느낌이 달랐어요. 오. 확실히 이거 잡는다. 네. 그래서 뭔가 응원 소리도 더 크고 더 열심히 응원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 경기가 사실 현대캐피탈이 이겨도 이슈가 되는 거고 저도 이슈가 되는 그렇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자들은 마지막까지 현대캐피탈이 이기는 거에 대한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3세트 중반 정도에 계속 제가 대표적으로 중간에 레오 선수랑 최민호 선수가 부딪히는 공 장면이 따라가다 있었어요. 충돌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 걸 보고 일단 저부터 현대캐피탈이 이기는 기사를 중단하고 KB가 이기는 기사를 급하게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현대캐피탈은 이번 시즌에 선수들이 부상을 당한 케이스도 없고 경기 중에 그렇게 그러니까 충돌이 됐다라는 건 서로 준비 안 된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현대캐피탈 선수들이 경기 중에 어제 경기처럼 당황한 적이 있었을까? 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냐면 허수봉 선수도 일단 첫 서브부터 범실이 나오면서 어제 경기는 서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뭔가 코트 현대캐피탈 쪽 코트에 안 좋은 분위기가 좀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허수봉 선수뿐만 아니고 레오 선수도 그렇고 나머지 선수들도 계속 서브가 네트를 짧게 걸리는 거죠. 근데 이번 시즌 많은 전문가들이 현대캐피탈의 강점으로 꼽았던 것이 서브. 근데 그 강점이 약했고 반대로 KB 손해보험은 제가 경기 전에 분명히 감독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가장 늦게 온 사람으로서 현대캐피탈의 강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1위와 2위의 격차가 2위와 7위의 격차보다 훨씬 크다. 네, 그렇죠. 그만큼 현대캐피탈이 압도적이다. 강하다. 라고 해놓고서 이거 웬걸. 이겨버렸네. 그러니까 비에나도 그렇고 다른 선수들도 그렇고 뭔가 서브로 일단 강하게 흔들어 보겠다라는 작정하고 나온 경기였는데 그 작전이 그대로 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진짜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물론 승부니까 당연히 KB가 이길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경민대학교에서 경기 치른 이후로 경민대학교 홈구장에서는 한 번도 지지 않았나요? 네, 7전 7승입니다. 경민 와. 전승 불패. 네, 경민 불패. 네. 오. 그래서 지금 KB 구단 관계자들도 굉장한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인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민대학교에다가 돈을 지불하고 차라리 하나 새로 지어줄 테니까 이걸 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이것도 뭐 소소한 소식인데 아직 기사화되거나 공식화되지는 않았는데 또 이제 경민대 총장님께서 이제 경기장을 직접 이제 한 두세 번 와서 보셨어요. 이 좋은 분위기와 또 이 학교 홍보 효과를 보시고 흔쾌히 3월 개강 이후에도 써도 좋다 허락을 해서 아직 일정이 공식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3월 6라운드 경기도 모두 경민대에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희소식이네요. KB 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경기 성적이 좋으니까 이런 효과까지 또 나오고 있는 거죠. KB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누구도 3대0 셧아웃은 생각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세트까지 내줬을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현대가 한 세트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지더라도 했는데 경기가 너무 일방적으로 끝난 건 저는 사실 어제 뭐 허수봉 선수, 레오 선수가 평소보다 못했고 이거는 이제 블랑 감독도 얘기한 겁니다. 우리 선수들이 시즌 평균보다 오늘은 다 못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현대캐피탈 선수들이 못한 것보다도 KB의 비에나 선수가 워낙 잘했다. 제가 어제 기사에도 미친 활약이라고 쓰긴 했는데 김혜균 기자 잘 알지만 비에나가 그동안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비에나 선수가 조금 단신이다 보니까 블로킹이 좋은 현대캐피탈을 상대로는 경기당 평균 17점 정도를 올렸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3세트 경기였는데도 20몇 점이었죠? 26점? 네. 그 정도. 공격 성공률이 74%? 70%, 71%. 네. 네. 그렇게 나왔으니까 정말 평상시보다 엄청 대단한 활약을 펼친 거였죠. 그러니까 딱 그 두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진 건데 비에나의 비정상적인 활약과 그날이었다. 현대캐피탈의 비정상적인 당황함. 그렇죠. 예, 유독 요 두 가지가 맞물려서 3대0 셧아웃 승리를 KB가 가져갔습니다. 경기 끝나고 관계자들 만나보셨어요? 그렇죠. 뭐 경기 끝나고 제가 뭐 이 레오나르도 감독도 만나고 비에나 선수 만나서 사실 비에나 선수 만나서 이건 좀 무례한 질문이긴 한데 그 질문을 했어요. 그동안 비에나 선수 현대캐피탈 만나면 잘 못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정말 잘했다. 비결이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일단 우리 팀이 앞선 경기에서는 정상적인 전력이 아니었고 나 역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에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까지 종아리가 좀 안 좋았대요. 그래서 점프 뛰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불편함이 없어졌고 이 현대캐피탈 하필 현대캐피탈 경기에서 몸 상태가 너무 좋았대요. 네. 자기가 연습하러 들어갔을 때 오늘 몸이 좋은데? 라는 느낌이 왔대요. 그래서 보니까 경기 전에 몸 풀 때도 가장 점프를 높이 뛰었고 가장 스파이크를 강하게 때렸어요. 그 모습이 경기에서도 이어졌고 그렇게 비에나는 승리의 주역이 됐죠. 뭐 일단은 우리 오영 기자가 직접 가서 뭐 선수들 인터뷰도 따왔다고 하니까 한번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서 계속 승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영상을 준비하셨죠? 네, 제가 어제 직접 인터뷰에서 영상을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Fizemos uma partida brilhante, atacamos de forma contundente, controlamos a recepção com boa qualidade, foi muito pressionada na recepção, coisa que normalmente são eles que fazem. Em função disso, não conseguiu o mesmo aproveitamento de ataque. E o que poderia deixar o jogo um pouco mais equilibrado, que era o saque da Hyundai, hoje eles cometeram muitos erros e quando eles não erraram, a gente conseguiu passar bem. 그동안 비에나 선수가 현대캐피탈을 만나면 조금 위축이 된다 그래야 되나 경기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초반부터 뭐 서브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 평소보다 더 강하게 때리는 모습, 근데 그게 다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 전부터 좀 감독님이 비에나 선수에게 좀 뭔가 다르다, 오늘은 좀 뭔가 다르다라는 걸 좀 느낀 게 있습니까? Nós saímos. O Andrés acho que sacou no primeiro set, sacou o Sarra, logo em seguida sacou o Andrés. Ele já começou fazendo aces ali na posição 6-5 e já dando uma pressão muito grande na equipe da Hyundai. Nós tivemos uma partida hoje assim espetacular. Para bater um time como a Hyundai por 3-0, só fazendo uma partida como a que a gente fez hoje, isso não acontece todo dia, é muito difícil. Mas os jogadores têm todos os méritos que hoje realmente mereceram de forma muito clara. 딱히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제가 경기 전에 물어봤을 때 저런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리시브 잘했고요. 네, 공격이 잘 성공했습니다. 박한 감독님이. 오늘 공격 수비 좋았습니다. 뭐 수능 1등한테 어떻게 1등하셨나요? 국영수 주심으로 열심히 교과서 했습니다. 위주로. 아니 근데 제가 저 레오나르도 감독 인터뷰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이 기복이 있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조곤조곤 자기가 할 말을 다 전하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보통 어쨌든
외국인 감독이고 리그 합류가 가장 늦었던 감독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가장 저는 지도자로서 좋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기복 이게 흔들림이 없다. 잘할 때도 그냥 평상시대로, 좀 경기가 안 풀릴 때도 평상시대로. 그리고 이기고 나서도 크게 동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항상 승리를 바라는 팀이니까 이긴 거고, 상대 뭐 연승 중이었어도 우리가 할 걸 하면서 뭐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 뭔가 있구나. 네. 뭔가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자 이렇게 딱 대면했을 때 뭔가 내공이 느껴진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어제 인터뷰에서 경기 내내 또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런 인터뷰를 사실 할 수밖에 없었는 게, 저도 어제 이제 장충에서 여자부 경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재방송을 다시 보고 왔어요. 네네. 근데 정말 KB가 모든 걸 잘했어요. 정말 서브, 공격, 리시브. 그래서 사실 KB가 의정부 체육관을 가보신 분은 아실 텐데, 좀 어이없는 플레이로 점수를 내줬을 때 응원단에서 할 수 있다 KB라는 노래를 틀어줍니다. 그렇죠. 근데 어제는 할 수 있다 KB가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는 정말 현대캐피탈은 시작부터 꼬였고, 그러니까 허수봉 선수의 첫 서브가 범실나면서 팀 분위기가 계속 약간 수렁으로 향하는 느낌이었고, 반대로 KB는 첫 서브부터 잘 들어가면서 경기가 잘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정말 저 KB 경민대 체육관의 노란 물결이 경기 내내 아주 그냥 춤을 췄습니다. 뭐 어제 승리 셧아웃 승리고 승점 3점을 KB가 가져가긴 했으니까 사실상 그 1위 싸움을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로써 현대캐피탈 이제 KB손해보험은 2위를 바로 눈앞까지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좀 의미를 더 부여하자면은, 만약에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그 현대캐피탈의 좀 강함의 정도가 좀 연해지지 않을까. 네, 황태기 선수가 어제 경기 후에 똑같은 네. 얘기를 했는데요. 이 1승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황태기 선수가 우리가 지금 1위를 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챔피언 결정전에 가서 현대캐피탈을 만난다면 우리가 그래도 현대캐피탈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그렇죠. 얻을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1승이 1승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가질 것 같다라면서 굉장히 환하게 웃는 걸 보면서, 네. 왜냐면 효경 기자 기억하죠? 황태기 선수가 다른 팀은 다 이길 수 있는데 현대캐피탈을 그렇죠.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모르겠어요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3라운드 경기에서 지고 나서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답을 어느 정도는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그 답을 어떻게 찾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라운드를 현대캐피탈과 KB 경기를 밖에서 보면서 이상하게 현대캐피탈이 당황하는 모습이 자기 눈에 띄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점점 늘어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5라운드에 붙을 때는 초반부터 강공으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본인이 공을 좀 공격적으로 운영을 했대요. 그런데 그게 통하면서 어쨌든 5라운드에는 승리를 거뒀잖아요. 황태기 선수가 챔프전 가면 꼭 현대가 우승하리라는 법은 없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한 걸 보면서, 야, 이거 재밌겠다. 그 말이 이제 생각이 근거 들었습니다. 없는 자신감은 아니었다는 거죠. 확실히 근거 있는 그렇죠. 자신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현대캐피탈 이제 시즌 최다 연승 기록은 이제 무너졌습니다. 사실 18연승 이상을 해야지만 최다 연승 기록에 도전할 수 있었는데, 근데 여전히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최소 경기 정규리그 1위는 가능한 상황인가요? 그렇죠. 뭐 지금 뭐 현재로서는 2위 대한항공이 생각만큼 잘 쫓아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 1위 현대캐피탈이 승점이 67점, 그리고 2위 대한항공이 49점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흐름이, 왜냐면 현대캐피탈이 1패를 했다는 것보다 대한항공 자체 흐름이 지금 최근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역대 1위가 챔프전 직행 확정했던 게 2012-2013 시즌 삼성화재가 5경기 남겨놓고였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6라운드가 시작하기 전에 또 챔피언 결정전 직행을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아직 기록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8점 차니까 사실 한 라운드를 통째로 승점을 하나도 못 따고 상대팀이 18점을 따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현대캐피탈이 이
KB전 패배를 시작으로 그냥 전패하고 계속 져야 된다. 네. 사실상 그럴 확률이 없다. 그런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네. 자 그리고 대한항공이 승점 49점, 그리고 KB손해보험과의 3위는 이제 승점 5점 차. 나머지는 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아래에서 승점이 좀 뒤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고 오히려 2위와 3위가 뒤바뀔 가능성만 남았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KB 관계자들도 사실 이제 처음에 목표는 3위와 4위 안에 들어서 좀 본배구를 가는 게 사실 처음에는 목표였어요. 그렇죠. 사실 지난 시즌 꼴찌였거든요. 네. 5승밖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팀이 강해지면서 대한항공이 생각보다 달아나지 못하네. 혹시 2위도 가능한가? 그런데 어느새 이제 5점 차까지 따라붙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대한항공 쪽에서도 이러다 우리가 2위를 못할 가능성도 있겠다고 오히려 생각을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자 점점 더 재밌어지는 남자부 경기. 그리고 만약에 이게 KB손해보험이 아니라 뭐 우리카드나 다른 팀이 3대0 셧아웃을 했다면은 이변이다 라고 끝났을 텐데 아까 짚어주셨던 것처럼 나중에 최종 결정전에서 만날 수도 있는 팀이 3대0이다 그렇죠. 라는 거는 진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느슨해질 수 있었던 남자부의 우승 경쟁에서 KB가 정말 바짝 긴장감을 그렇죠.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저나 진짜 경민체육관은 어떻게 인수라도 네. KB 돈이 없지 않으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 경민대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 체육관보다 좀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의정부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시에서 물론 이번에 안전 문제가 발생하긴 했지만 뭐 여러 가지 비용적인 협력이 돼서 사실상 거의 돈을 쓰지 않고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 경민대는 이제 또 사립 대학교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비용이 계속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 시즌까지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승인데? 그래서 사실 KB도 고민을 하고는 있어요. 네. 포스트 시즌을 여기서 치러야 되느냐, 근데 말아야 되느냐. 황태기 선수도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경기 전날 이제 훈련하잖아요. 훈련할 때는 몸이 무거운데 경민대 체육관에서 실전하는 날은 이상하게 몸이 가볍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여기 경기장이 건물의 4층에 있거든요. 네. 근데 다른 체육관들은 1층에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4층이라서 네. 그 공기에 좀 그런 저항이 없어서 가벼운 거 아니냐 농담을 던졌는데 황태기 선수가 그건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어쨌든 KB 선수들이 이 경민대 체육관에서 긍정적인 그런 느낌에서 경기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와 진짜 인간지사 세공지마라고 사실 처음에 의정부 갑자기 시즌 도중에 그렇죠. 못 쓴다고 폐쇄한다고 결정나고 대체 체육관 찾아다닐 때 얼마나 이게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랬습니까 우리가. 예 그래도 프로리그인데 김천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와 근데 더 걱정은 만약에 여기서 시즌 끝날 때까지 경민대에서 한 번도 안 지면 그럼 난 진짜 고민될 것 같아 진짜로. 내가 KB 사람이면은 와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저거 해야죠. 네. 의정부 체육관하고 바꿔 쓰실까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렇게 남자부 경기 짚어봤고요. 두 번째는 여자부 이야기입니다. 야 여기도 이변이라면 이변입니다. 저희가 설 직전에 마지막 방송하면서 이제 정관장의 13연승 이제 그 정말 대기록의 첫 번째 가장 큰 고비가 나타났다. 바로 라운드 마지막과 라운드 시작을 함께하는 흥국생명과의 2연전이 그거다.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이긴다면 진짜 정관장은 선두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뭐 1승 1패 정도로 주어받는다면은 여전히 그냥 한 2위 정도 위협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정관장의 2패를 예상한 사람 이 셋 중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흥국생명 관계자들도 1승만 하면 그쵸. 다행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흥국생명이 살아나면서 정관장에게 2승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 두 경기 내용부터 분석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공교롭게도 4, 5라운드를 모두 이제 현장에서 지켜봤는데요. 네. 일단 4라운드 경기부터 얘기하면 이제 흥국생명이 올 시즌 사실 초반에 14연승을 할 때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흥국생명 강점은 수비와 블로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비와 블로킹이 살아났습니다. 일단 마테이코 선수가 사실 투투쿠 선수에 비해서 공격력은 많이 떨어져요. 네. 하지만 워낙 신장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트라이와 신청자 중에 가장 키가 큰 그렇죠. 선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킹 높이에서는 충분히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그대로 드러났었는데요. 부키리치 선수가 마테이코 선수나 김연경 선수 혹은 뭐 김수지 선수와 붙었을 때 공격 성공률이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상대의 공격을 일단 막아내는 방패 역할은 마테이코 선수가 어느 정도 해줬다. 그리고 앞에서 어느 정도 블로킹이 되다 보니까 이 아본단자 감독이 블로킹을 짜고 뒤에서 수비를 보강하는 전술도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관장 같은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 수비가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리베로 신현경 선수 그리고 세터 이공훈 선수도 운동 그렇죠. 신경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블로킹에 한번 맞고 튄 공들을 기가 막히게 쫓아가서 2단 연결을 하면 또 그 공격을 김연경 선수나 정윤주 선수가 득점으로 연결을 시켜준 거죠. 보면 흥국생명의 좀 사라졌던 장점이 다시 살아난 경기가 됐고요. 네. 특히 4라운드 경기에서 피치 선수가 22득점을 올렸거든요. 사실 미들 블로커가 한 경기에 20득점 이상을 하는 일은 거의 흔치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피치 선수가 이동 공격으로만 공격 13개를 성공시켰습니다. 이게 V리그 한 경기 최다 신기록이었어요. 상대방 정관장도 피치 선수가 이동 공격을 할 줄 뻔히 알고 표승주 선수가 계속 따라붙었지만 블로킹을 이용해서 오히려 밖으로 쳐내는 득점을 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투트쿠와 김연경 두 명을 축으로 하던 흥국생명의 공격이 이제는 피치, 김연경, 정윤주 그리고 마테이코 이렇게 4명으로 분산되니까 정관장 입장으로서는 막아내기가 힘든 상황이 됐고요. 네. 그 기세가 5라운드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2연승을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반면에 정관장의 모습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공격 부분에서는 높은 벽을 뚫지 못해서 막히는 모습을 많이 봤고 정관장은 어땠나요? 사실 고이진 감독이 5라운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흥국생명이 이길 경기였다.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못했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두 경기 합쳐서 범실이 너무 많았어요. 60개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정관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범실들이 나오면서 중요한 흐름 때마다 실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격 득점으로는 오히려 정관장이 흥국생명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앞서는 성공률도 나왔는데 계속 블로킹을 당하고 범실이 나오니까 그냥 점수를 더 많이 내준 거죠. 특히 메가 선수가 두 경기를 합쳐서 그렇죠. 무려 19개의 블로킹을 당했습니다. 네. 저는 메가 선수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경기를 좀 패한 거는 올 시즌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약간 체력 고갈 문제도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메가 선수가 가장 이번 시즌 들어서 창이 무디었던 두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야, 이거는 참 이 스포츠라는 게 예측이 참 어려운 게 사실은 체력 고갈 이야기가 나오면은 김연경 선수가 더 먼저일 거라 생각했어요. 예, 왜냐하면 부상자도 있고 그쵸. 혼자서 메우고 지금 팀 전력을 메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친다면은 12월 지나가서 1월부터 이제 진짜 정말 체력 고갈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체력 고갈이 나타난 거는 메가와 부키리치 연승 후유증이었습니다. 사실 뭐 두 선수의 체력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날 경기에서는 결국 배구가 어떤 스포츠인가가 나왔던 것 같아요. 배구라는 종목은 결국 첫 번째 터치를 하고 두 번째 터치를 거쳐서 세 번째 공격수가 때려야 되는데 이 첫 번째 터치한 선수가 두 번째 선수가 잘 연결할 수 있게 연결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 선수도 공격수에게 잘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가 흔들려서 연결이 잘 안 되니까 두 번째도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때리는 선수도 힘들게 때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날 리시브와 패스가 전반적으로 정관장은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가 선수도 그 전보다는 좀 마음 편하게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번 시즌 정관장을 보면 그러니까 연승 과정에서의 그 지금 김효경 기자가 얘기했던 3박자가 항상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경기가 결과적으로 이제 패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고 뭔가 이 2연승이 흥국생명에게는 정말 내 몸이 정말 으슬으슬하고 비실비실 되는 상황에서 보약 제대로 먹은 그런 느낌의 승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현대캐피탈이 연승 과정에서 당한 패배와 정관장도 연승 과정에서 당한 패배지만 약간 두 팀의 느낌은 조금 다릅니다. 현대캐피탈은 뭔가 그래도 다음 경기에서는 살아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이 보이는 그러니까 블랑 감독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의적절한 패배였다. 우리 선수들에게 느슨해지지 않게 긴장감을 넣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패배였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정관장의 이 2연패는
선수들에게 오히려 불안감이 더 커질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그런 패배가 아니었나. 와르르 무너져 내리지 네. 않을까 걱정이 되는. 이번 시즌도 안 되는 건가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잘 오고 있었는데, 잘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 한계야?라고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연패여서 굉장히 좀 뼈아프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다시 뭐 메가 선수와 부케리치 선수가 범실을 줄이고 득점포를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감독이지 않습니까? 고이진 감독이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흥국생명전에서 부상 선수 없이 베스트 멤버로 경기를 치러서 패한 것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세트 스코어 3대2, 3대1이었는데 그 세트마다의 상황을 보면 정관장이 사실 그 반대 스코어로 이겨도 이상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장이 물론 범실이 많긴 했지만 평소에 비해서 경기력이 뭐 한 7-80% 정도는 나왔던 경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체력 회복 그리고 뭐 블로킹이나 서브의 미세 조정 정도만 아마 가지고 갈 확률이 높고요. 대신에 이제 새로운 좀 전략을 택할 수 있는 게 이제 흥국생명과 승점 차가 11점 차까지로 벌어졌거든요. 네. 이러면 사실상 1위를 되찾기가 자력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자력은 어렵죠. 맞대결 남아 있는 경기가 한 경기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정관장으로서는 4위와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는 전략을 꾸릴 가능성도 오히려 생겼습니다. 어차피 못 빼고는 갈 거니까.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정관장 앞으로 남은 경기, 특히나 이제 내일 현대건설과의 대결이 있는데 그 대결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 대결 이야기는 여자부 순위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흥국생명 2연승 거두면서 계속해서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승점 58점이고 그 밑을 5점 차로 현대건설이 뒤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점 차로 정관장. 다음 경기에 따라서 이 점수 차가 석점 차가 되느냐, 혹은 넉점 차가 되느냐, 혹은 더 벌어지느냐, 거의 10점 차 가까운 9점 차까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여기가 이제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IBK 기업은행이 10점 차로 뒤쫓고 있고 또 10점 밑으로 페퍼저축은행, 한국도로공사, GS칼텍스가 뒤쫓고 있습니다. 정관장은 이번 현대건설전을 진다면 사실상 이제 1위 경쟁에서는 완전히 물러난다고 봐야겠죠. 대신 이제 4위 IBK와의 격차를 승점 4점 이상으로 벌려야 준 플레이오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5라운드까지는 계속 좀 정상적인 운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 없이